2025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트레이닝 방법론 파트 4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 증가, 파워 증가, 근육의 형태 변화 등의 효과를 가진다. 단위 시간당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근신경계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진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신체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력 강화, 근력 향상, 근지구력 향상, 심폐기능 및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골밀도 증가, 배의 근육 크기 증가, 체중 조절 등 체성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시 단백질의 합성과 이화가 함께 증가하는데 합성 속도가 이화 속도를 능가하기 때문에 근원세사의 단백질 질량이 증가한다. 저항 운동은 근섬유에 기계적 자극을 주며 이로 인해 mRNA의 효율적인 번역작용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근육 펌핑에 대해 말하시오. 근육 운동 시 혈액이 근육에 집중되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에너지 및 산소 공급을 위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스트리에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트리에이션은 근육의 줄무늬, 다발이 잘 발달된 상태를 말한다.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로 근육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퍼레이션은 근육의 갈라짐으로 근육과 근육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컷에 대해 말하시오. 컷이란 시험 전 체지방을 줄여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을 강화하여 근육선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주로 식이요법, 수분 조절, 인터벌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등을 활용하여 체지방을 줄인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신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의 긴장 감소, 스트레스 해소, 생활 활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자신감 향상, 우울증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준비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준비 운동은 본격적인 운동 전 신체를 적절한 상태로 만들고 부상 예방, 유연성 향상, 운동 능력 향상, 안정감 부여 등의 효과를 준다. 특히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 운동 시 효율을 높인다. MET에 대해 설명하시오. MET는 신체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사당량이라고 한다. 1MET는 체중 1kg당 1분에 3.5ml의 산소를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레이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짧은 시간에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훈련, 근육의 탄성과 신전 반사작용을 활용함. 서킷 트레이닝, 여러 운동을 순환식으로 실시, 기초 체력 양성과 전체적인 체력 증진에 효과적. 인터벌 트레이닝, 불완전한 휴식을 피로를 회복하기 전 다시 운동을 하는 방법. 레피티션 트레이닝, 완전한 휴식 후 반복하여 실시하는 방식. 트레이닝의 5가지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부하의 원리, 일상적인 자극 이상의 물리적 운동 자극을 신체에 줘야 효과가 있다. 점진성의 원리,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반복성의 원리,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효과가 축적된다. 특이성의 원리, 특정 부위를 사용하면 해당 부위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 개별성의 원리, 개인의 체력 상태에 맞는 맞춤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초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리 원리, 신체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훈련한다. 점진적 과부하 원리, 근력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근육의 부하를 주어야 하는 원리로 트레이닝 기간 세트 수를 증가시키는 것. 세트 시스템 원리, 신체 조건에 맞춰 신체의 각 근육 부위마다 한 가지 운동을 3에서 4세트 행하여 해당 부위를 지치게 하거나 강화하는 것. 혼동 원리, 근육에 가해지는 세트 수, 반복 횟수 등의 다양한 변화를 주어 근육에 혼동을 주는 것. 중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슈퍼세트 원리, 반대작용 근육을 동시에 훈련하며 두 종류를 묶고 휴식 없이 진행. 피라미드 원리, 첫 세트는 최대 근력 70% 15회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 무거워질수록 반복 횟수 10에서 12회, 최대 근력의 80% 정도일 때 5에서 6회. 컴파운드 세트 원리, 같은 근육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운동을 연속으로 수행. 스플릿 원리, 신체의 고강도 부하를 제공. 23개 부위로 나누어 각 부분의 교대로 실시. 플러싱 원리, 한 부위에 혈류를 집중시키는 집중 반복 훈련. 상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치팅 원리, 반동을 이용해 목표 부위의 자극 증가. 트라이세트 원리, 세트 사이 휴식 없이 같은 근육 부위 3가지 운동.
자이언트 세트 원리 휴식 없이 4에서 6가지 운동을 동일 부위에 반복. 프리 이그저스트 원리 부상 방지 위해 가벼운 운동 먼저 실시 후 무거운 운동. 피크 콘트랙션 원리 수축 정점에서 1에서 2초 정지 후 자극. 더블 스플릿 원리 하루 2회 분할 훈련 오전 오후. 퀄리티 트레이닝 원리 점진적으로 휴식 시간 단축. 디센딩 세트 원리 고중량에서 점차 무게를 줄이며 반복 훈련. 초보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여 지도한다. 개인의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오버 트레이닝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훈련 방법은 남성의 훈련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시오. 여성은 체지방량이 많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저항 운동의 비중을 높이는 훈련이 효과적이다. 연령에 따른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연령에 따라 훈련법에 큰 차이는 없지만 노인의 경우 관절 문제와 골밀도 저하를 고려하여 충격 동작을 피하고 가벼운 강도로 안전하게 훈련해야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운동 배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근육 부위부터 훈련하고 이후에 소근육 부위를 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관절 운동을 먼저, 단순 관절 운동은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트레이닝의 주기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계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훈련을 수행하는 것. 과도한 훈련과 부상 위험을 줄이고 트레이닝 효율과 향상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분할 훈련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 2일 3일 전신 훈련을 나눠 진행. 보다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이 가능해진다. 분할 훈련법과 이중 분할 훈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할 훈련법은 전신을 23일 동안 부위별로 나누어 훈련하는 방식이다. 이중 분할 훈련법은 하루 중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부위를 각각 훈련하는 방법이다. 선피로 훈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순 관절 운동으로 해당 근육의 신경계 자극 및 동원을 유도하여 이어지는 다관절 복합 운동에서 더 많은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기법이다. 근육 우선 훈련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너지가 많은 초기에 가장 약한 근육 부위를 먼저 훈련하는 원칙이다. 우선 수칙과 충격 수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선 수칙, 힘이 가장 많을 때 약한 부위를 먼저 훈련하는 것. 충격 수칙, 일상적인 방식으로 발달이 어려운 부위의 루틴을 변화시켜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컴파운드 세트,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파운드 세트, 같은 부위의 운동 2개를 휴식 없이 연속 수행. 트라이 세트, 같은 부위 운동을 3개 연속 수행. 자이언트 세트, 같은 근육 부위에 대해 4에서 6개 운동을 연속 수행. 슈퍼 세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파운드 슈퍼 세트, 한 부위에 2가지 이상 운동을 연속 수행. 오포징 슈퍼 세트, 주동근과 기랑근을 쉬지 않고 운동을 실시하는 것. 디센딩 세트와 드롭 세트를 설명하시오. 디센딩 세트, 세트 종료 후 일정한 휴식을 가진 후 고중량에서 점차 무게를 줄이며 세트를 이어감. 드롭 세트, 첫 세트 이후 휴식 없이 무게를 30% 줄여 바로 다음 세트 실시. 강제 횟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강제 반복법, 실패 지점 이후 파트너의 보조를 받아 2에서 3회 추가 반복 수행. 저횟수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 빈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비대 목적 65에서 85% 원RM, 6에서 12회 반복이 권장됨. 저횟수 고중량 훈련은 파워 트레이닝이나 근력 향상에 유리. 고중량 저횟수는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과부하 및 성장 자극. 치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치팅 시스템, 훈련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체 반동을 사용하는 방법. 초보자의 훈련 프로그램 작성 요령을 설명하시오. 큰 근육 부위 가슴 등, 하체 등 위주로 구성. 다관절 운동 1종과 단관절 운동 1에서 2종으로 부위별 1에서 3종목 추천. 초보자에게 맞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 강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한 초보자에게는 러닝머신에서 무리 없는 속도로 걷는 것이 적절.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강도가 유산소 운동으로 적합.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말하시오. 일반적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가장 좋음. 교감신경 활성화, 체온 상승, 신체의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시간대. 다만 개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리듬에 따라 조정 가능. 일주일에 몇 회 훈련이 적합한지 말하시오. 미국 체력관리학회 NSCA에서는 주 5에서 6회 훈련을 권장하나 효과적 운동을 위해 주 3회 정도도 충분함. 주 2에서 3회 이상이 되면 근력 및 체력 유지에 유리.
훈련 목적, 개인의 체력, 시간적 여유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트레이닝은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로 나뉘며 운동 형태, 강도, 운동 시간, 빈도로 구분한다. 질적 요소는 운동 형태, 예시로 유산소, 무산소, 운동 강도. 양적 요소는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예시로 주 2회, 3회 등. 웨이트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웨이트 머신 장점, 안전성, 편리함, 특정 부위 부하 제공. 프리웨이트 장점, 역동적인 동작 가능, 협응력 발달, 다양한 운동 가능. 웨이트 머신 단점, 제한된 운동만 가능, 역동적 동작 어려움. 웨이트 머신 단점, 부상 위험, 숙련 기술 요구, 전문성 필요.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보다 나중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체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사용함. 고강도 운동 시 탄수화물 사용, 장시간 저강도 운동 시 지방이 주로 사용. 단백질은 인체의 세포,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극도의 한계 시 사용.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 원RM 85에서 95%, 3에서 6회 이하. 근지구력, 원RM 60에서 75%, 12에서 15회. 근비대, 원RM 65에서 85%, 6에서 12회. 최대 심박수와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시오.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본인 나이.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